안녕하세요. 남편의 저질스러운 말투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쭉 백수였다가 아이가 종일반에 가게 되면서 제 돈으로 남편 가게를 창업을 했습니다. 가게 보증금까지 다 합하면 1억 조금 넘게 든 프랜차이즈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친구랑 친지들이 많은데 제 조카들이 SNS로 홍보해준다고 음식 사진 잘 나온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웃으면서 조카 여자친구가 음식 예쁘게 나온 거 보내주면 홍보해준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진짜 뜬금없이 딱 잘라서 그 말 끝에 꺼지라고 해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왜 조카 여자친구한테 꺼지라고 해?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몇 주 전 제 사촌동생이 저랑 2살 차이라서 막역하게 지냈는데 결혼할 사람을 저희 부부한테 소개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제 사촌 제부될 사람한테 금마 직업 좀 좋다고 나대면 죽여버린다고 해라 이러는 겁니다. 제부될 사람은 남편보다 3살이나 연상입니다.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막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이건 무슨 병일까요? 아이가 있을 때는 제가 참았는데 어젠 아이가 친정 부모님 댁에서 자서 한바탕 하고 이혼하자 하고 친정에 와서 자고 출근을 했습니다. 못 배웠다고 하기엔 4년제 대학도 졸업을 했고 사회생활도 7년을 했고 경력 단절 5년이 문제였던 걸까요? 저 사람은 자기 형수님한테도 저런 말투로 말합니다. 형님이 아주 대차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시라 시어머님이 좀 불편해 하시나봐요. 그래서 남편은 형수님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대놓고는 아이 무시하는 듯 단답형으로 말하고 없을 때는 지 친구보다 못한 수준으로 지칭을 하고 표현해요. 경상도 출신이라서 말이 투박한 건 투박한데 저급한 거랑 투박한 거랑은 다르죠. 운전할 때 듣고 있으면 정말 과간입니다. 인체를 해부하고 그 운전자의 3대까지 멸할 기세로 욕설을 해댑니다. 연애할 때는 운전할 때 그렇게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해도 경적도 안 울리고 조용하고 신사적이게 운전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저렇게 욕설을 해대네요. 본가 식구들한테도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친정 식구한테만 저런 식으로 말했다고 화를 내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데 제가 이런 걸로 이혼한다는 게 이상한가요? 연애할 때는 세상 예의 바르고 따뜻한 휴머니스트에 동물 애호가인 척 하더니 알고 보니 다 사기였습니다. 평소 사상이 얼마나 저급하면 호의로 홍보해준다는 조카들과 친구들한테 꺼지라는 소리를 할까요? 물론 이 일 때문에만 이혼하는 건 아니죠. 5년간 수입 없는 남편을 부양하면서 남편이 짜잘한 사고를 쳐대는 바람에 신경쓰고 돈 깨진 것도 장난 아니고 툭하면 또 그렇게 아픕니다. 자기 관리 전혀 안 합니다. 지 아프면 에고모고 다 내팽개치고 지는 쉽니다. 저 퇴근하면 지는 쉬고요. 제가 있으면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합니다. 저렇게 게으르고 상스럽게 행동하는 인간은 살면서 처음 봐요. 저 참을 수 없는 게으름과 상스러운 언행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말씀씩들 부탁합니다. 추가. 업무 대충 정리하고 나서 들어와 보니 댓글이 많이 달아주셨네요. 연애할 때는 괜찮았냐 그런 질문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남편이랑은 유기견 봉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동물들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2주에 한 번 가는 거였지만 봉사하는 6시간 동안은 쉬지 않고 동물들 하나라도 더 예뻐해주고 씻겨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인천 쪽인데 남편이 경상도 말투다 보니 과묵하게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항상 누가 인사를 하거나 해도 과묵하게 조용히 인사하고 할 일만 묵묵하게 하는 게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취를 했었는데 굉장히 멀었는데도 늘 데려다주고 새벽에 아프다 그러면 우리 집 밖까지 죽을 구해서 갖다 놓고 갈 정도로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돈을 벌어도 제가 여자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밥 준비를 해야 하고 자기는 자취를 해서 엄청나게 요리를 잘하는 걸로 시어머님께 들었는데도 전혀 요리나 설거지 쪽으로는 건드리지도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태교에도 안 좋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백수라서 제가 눈빛 한번 이상하게 보면 사람 돈 안 번다고 개무시하냐 소리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5년 4개월을 참고 살다 보니 제가 미치겠는 거죠.
남편 덩치 저보다 훨씬 크고 목소리도 크게 하면 제가 초기에는 많이 참았는데 저도 이제 더는 못 참을 정도가 돼서 어제는 결혼한 후 세 번째로 제가 큰 소리를 내고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다 토해냈네요. 지도 제가 뭘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처음 들은 얘기도 많을 거예요. 남편이 지금은 교통사고 관련 불미스러운 일로 908에 해부돼서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변호사 선임비만 현재까지 1,500만원 들었고 승소하면 550이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너무 힘들고 아이도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고 제 말은 전혀 안 듣고 아빠 말만 듣는 상황이라 가게를 주고 아이 양육을 남편 보고 하려고요. 저희 엄마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아주 고령이십니다. 시부모님은 60대 초반이고 두 분 다 가게 1억 들었는데 이 정도면 아이 양육비는 다달이 안 줘도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달에 얼마씩 지급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을 자기가 맡으면 면접 교섭권이고 친권이고 다 포기하라고 하네요. 차랑 집은 제가 한 거니까 제가 갖고 가게는 남편 주고 그렇게 협의하려고 합니다. 하도 악을 써서 목도 아프고 잠도 못 자서 피곤하고 몽롱한데 댓글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돼가는 느낌입니다. 혼인신고 후 처음 되판했을 때부터 갈라서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아이도 지우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아이에게 결국 죄짓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남편하고는 꼭 이혼할 생각입니다. 엄마도 되게 옛날 분이시고 애 있으면 이혼하면 안 된다 주의신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니 아이 두고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추가이 더 추가합니다.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또 추가합니다. 아이가 발달이 1년 이상 지체된 아이다 보니 주 사회의 발달센터에 다닙니다. 원래는 남편이 센터 갔다가 등하원 시켰었는데 이제 시부모님이 해주십니다. 남편이 개망난이 같은데 애를 왜 주고 나오느냐 하시는데 남편은 주 6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에 있고 주 1회만 쉽니다. 시부모님은 아이를 아주 많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아이는 세 군데 발달센터를 전전하고 별 진전이 없다가 마침내 아이에게 잘 맞는 센터를 찾았고 그게 시댁에서 30분 거리 우리 집에서는 1시간이 넘는 거리예요. 돌보미를 알아봤는데 왕복 2시간 거리 센터를 주 3, 4에 데리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이가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의 학대가 있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고 아이가 트라우마가 커서 퇴행도 온 상태라 지금은 제가 데리고 시터나 아이 돌보미 분께 맡기는 것보다는 시부모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접 교섭권 얘기는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저는 양육비도 줄 생각이고요. 아이 센터비가 만만치 않고 아이를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남편하고 꼭 이혼하기 위한 장치인 것 뿐이네요. 천륜이 끊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만나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경상도 남자분들이 다 남편 같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직장에서만 봐도 선량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경상도 출신의 안 좋은 남편을 만난 제 탓인 거죠. 모든 경상도 분들 비하할 생각은 없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혼은 안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전에 이혼 말이 나왔을 때 애는 남편이 데려간다고 하고 대신 주 1회 면접 교섭할 때 다시 얼굴 보고 애가 엄마랑 떨어지기 힘들어하고 그런 게 아이한테 더 혼란만 줄 거라고 면접이나 친권은 다 포기하면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 적이 있고 지금은 다시 협의해야 하지만 이혼 절차를 밟을 생각이고요. 변호사 상담 말씀들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상담 받아본 적이 3번 있었습니다. 남편이 척추척이 안 좋아서 입원했었고 통원치료 받는 중이고 무직인데 특별한 귀책 사유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을 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법원은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고 아이가 있으면 혼인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결을 한대요. 남편이 저한테 폭력을 썼거나 일방적 폭언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남편이 욕을 하면 저도 같이 욕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같이 서로 싸운 카톡 내용은 많고 이건 저한테만 유리한 정황은 아니래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제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내용이 톡도 있어서 이건 오히려 저한테 불리하대요. 무직이란 것만으로 귀책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남편이 겉보기엔 아이 등하원을 시켰고 아이 아플 때는 집에서 돌봤고 센터도 주 2, 4에 데려갔으니까 가게는 왜 내줬느냐 하시는데 언제까지나 무직으로 저러고 있으면 저는 평생 저 사람이랑 살아야 하고 이혼도 못하고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가게 차리면서 꼭 이혼해야지 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 이혼할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어서 남편이 뭔가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잘됐다 싶었습니다. 1억보다 제 인생이 더 소중하니까요. 일단 엊그제 싸우면서 이혼 말이 나왔을 때는 지는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가게만 주면 이혼하지 싶어요. 소송 이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해본 지인들 말을 들으면 변호사 조정위원 앞에서 부부관계까지 까발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게를 주고 이혼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아이 아빠로서 너무 개차반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차는 어차피 재판 결과에 따라 면허가 4년 정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차피 못하게 될 거라 제가 갖고 와도 그냥 준다고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건 다 적어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혼 여부를 궁금해 하셨는데 결국 이혼해서 탈출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전 남편의 변덕과 욕설을 듣고 더 이상 배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탈출한다 다짐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1억을 주셨어요. 위자료 받아도 부족한데 내 돈을 가져가겠다 했고 시부모님이 울면서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보아하니 어디서 빚내서 주신 것 같은데 꽤 마음이 아팠지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면접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이용해서 협박도 하고 면접 교섭 때 문자 주고받으며 저속한 메시지 들어가며 너무 열이 받았네요. 어느 날은 제 생일에 오늘 생일이시네. 나 치킨 쿠폰 들어온 거 있는데 그거라도 보내줄까? 그러면서 깐죽거려서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미친 인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랑 소통을 합니다. 아마 여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매주 그 인간 얼굴 보는 것도 괴로웠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얼굴만 잠깐 보고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관심사가 다른 곳에 생기니 차라리 수월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불면증도 치료되고 술 먹고 잠드는 일도 없어졌네요. 정신과 치료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새 인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은행 가서 아이 통장도 개설했습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열심히 살게요.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댓글. 제 전남편을 보는 것 같네요. 그거 무능력하게 지낸 세월이 길어지니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 전남편도 백수로 오래 지내니 뭐가 그리 세상에 불만인지 입이 아주 땡땡이에요. 별 듣도 보도 못한 저급한 표현들이 심지어 나에게까지 향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가끔 아이 때문에 통화하면 아직도 욕설과 비속어 달고 말하더라고요. 이혼해야 그 저급한 말 안 듣고 살아요. 댓글이 저희 엄마가 그런 편이에요. 평생 사장으로 살아서 그런가 자기 말은 맞고 명령조이고 자기가 제일 잘난 그런 말투. 어디 나가면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계산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 같이 외출만 하면 싸웠고 지금은 아예 엄마랑 외출을 안 해요. 그리고 엄마랑 말을 안 합니다. 사이가 좋아졌다가도 엄마가 한 번이라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전 아주 맹렬하게 싸워요. 많이 조심하기는 하는데 천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댓글 3. 여자는 마음 떠났고 남자는 일 그만두고 자격지심 덩어리에 사람이 변해버렸네. 어차피 저 정도면 고쳐 쓰지도 못하니 이혼하세요. 근데 여자분도 이미 오래전 마음 떠나고 어떻게 이혼하나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씁쓸하네요. 아이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인생 살기 힘드니 꼭 이혼하시길.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낭만 캐스터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현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너무 제가 답답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에 일이 터져서 크게 싸우고 지금은 친언니 집에 와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결혼을 해서 2주 뒤면 결혼 1주년이 됩니다. 토요일에 잠깐 일 때문에 거래처에 급하게 다녀올 일이 생겨서 오전에 나갔다가 점심이 조금 지난 후에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미팅하는 동안 신랑이 시누이가 시어머니 반찬 전해주러 잠깐 집에 들렀다고 해서 시누이가 집에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현관에는 분명 신발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에 있나 해서 들어가려다가 거실 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그쪽 화장실로 갔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신랑이랑 시누이 웃음소리가 나는데 왜 둘이 화장실에 있는가 했습니다. 설마 하면서 화장실 녹화하니까 신랑이 당신이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집에 왔다고 거실 화장실에서 뭐하냐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욕조에 남편 앉아서 목욕하고 있고 시누이는 서재 의자를 가져다가 화장실에 와서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싶고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아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시누이가 언니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신랑한테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목욕하고 있대요. 주말이라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다고요. 둘 다 너무 당당하게 저를 대합니다. 당신 목욕하는데 아가씨는 왜 여기 계시는 거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저더러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요즘 취업이다 뭐다 해서 고민이 많다고 계속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게 소름 끼쳐서 그냥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둘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좀 있다가 밖에서 시누이가 언니 저 갈게요 이러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신랑도 바로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 보자마자 시누이 무한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이 목욕하는 거 아가씨가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웃었어야 했어? 라고 하니까 가족끼리인데 어떻냐고 하네요. 저희 신랑 31살이고 아가씨는 25살입니다. 다 큰 성인들이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목욕하는 걸 보고 있나요? 나는 이해 절대 가지 않는다. 초등학생 정도일 때는 이해가 가는 거지만 당신이나 아가씨가 다 큰 성인들인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절 오히려 이상한 여자로 만듭니다. 나중에는 신랑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떻게 자기 동생이랑 자기 사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네요. 결국 토요일 낮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우고 저는 지금 저희 친언니 집에 와 있습니다. 친언니는 독신주의라서 혼자 살고 있고 저한테는 언니이자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언니한테 말하니까 언니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당장 제부한테 전화하라고 화냅니다. 신랑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고 오히려 제가 신랑과 아가씨를 나쁘고 더러운 쪽으로 생각했다고 당장 사과하라고 합니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일요일 오후에 문자가 왔었습니다. 저는 신랑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더러운 쪽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리 남매라지만 다 큰 성인인데 아직 서로 목욕하는 걸 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무슨 피해의식 있는 사람처럼 날뛰면서 설마 당신 나랑 여동생 사이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걸로 싸움이 커졌던 겁니다. 저나 언니나 같은 여자니까 사우나를 같이 가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신랑이랑 아가씨가 같이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걸 보는 건 괜찮은 겁니까? 신랑이 목욕할 때 입욕제나 거품이라도 풀어놔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물만 받아서 들어가 있는데 물 안으로 몸이 다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화장실에 의자 가지고 와서 앉아서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저를 더러운 생각을 가진 여자로 몰아가면서 본인이랑 시누이한테 싹싹 빌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저희 신랑이랑은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상황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하는데도 신랑은 떳떳하네요. 뭐가 잘못인 것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더러 정신 못 차린다고 하는 신랑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점심시간에 이 글을 링크 보내줬습니다. 톡에서 일이 없어지고는 꽤 말이 없더니 얼마 뒤에 전화와서 욕부터 합니다. 남편이랑 시누이 둘 다 미친 사람들 만들었으니까 속 시원하냐고 당장 글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저더러 본인이랑 시누이한테 싹싹 빌려고 했는데 시누이 데리고 와서 둘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글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거면 이 글 링크 시누이랑 시 부모님한테도 보내겠다고 하니까 정신 노혼년이라고만 욕만 늘어놓습니다. 오히려 저더러 이렇게 독한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이런 미친놈 집안인 줄 알았으면 저도 당연히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랑 시누의 얼굴에 먹칠하고 인터넷상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소리를 질러대길래 그럼 제가 쓴 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글을 저 유리한 쪽으로 써서 사람들이 당신이랑 아가씨 욕하는 거냐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저런 반응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남편이랑 시누이를 오랫동안 봐왔고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 남매인지 아는데 그걸 이해 못해주고 이런 식으로 더러운 꼴을 보게 했느냐고 합니다. 댓글 중에 해주신 말씀대로 그럼 당신은 내가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 쳐서 오빠나 남동생이나 목욕할 때 옆에 의자 끌고 와서 앉아있어도 괜찮다는 거냐고 하니까 여자랑 남자를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나쁜 의도를 가정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신랑이랑 시누이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그냥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더 이상 말도 안 통하고 열만 뻗쳐서 내일 밤까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당신이랑 아가씨는 당당하니 저더러 사과하라는 말을 하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누가 정말 미친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 글을 링크 보내고 남편 지인들한테는 제가 직접 물어본다고 하니까 너야말로 정신 제대로 잡고 잘 생각하라고 미친놈처럼 소리만 지릅니다. 이런 미친놈인 줄 모르고 3년이나 좋다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제가 한심해지네요. 정말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욕이나 하는 이런 놈인 줄 왜 진작 몰랐을까 싶습니다. 후기: 며칠 전 신랑이 목욕하고 있는 걸 시누이가 보고 있었다고 글을 쓴 사람입니다. 며칠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고 연휴인데도 우리 집 분위기는 최악이 됐네요. 추가 글에서처럼 그 다음날 저녁까지도 본인과 시누이의 행동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제가 미친 여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그 링크를 보내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통화 후 다음날 점심에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저녁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많이 안 좋으셨고 느낌상 신랑이 뭔가 얘기를 했구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저녁에 시댁으로 퇴근하고 바로 갔어요. 그 전에 신랑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있고 신랑도 조금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일단 신랑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셔서 저는 신랑이 결국 먼저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시부모님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 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신랑이 시부모님께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서 인터넷에 올려서는 사람들이 모두 신랑이랑 시누이를 욕하게 하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도 들으시고 어이가 없으셨겠지만 그게 다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왔을 때 신랑이 목욕하고 있고 시누이가 옆에서 앉아서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누이랑 신랑이 저더러 부모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느냐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네요. 시부모님은 저더러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면 남편과 시누이를 상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인터넷 같은 것에 올려서 욕을 먹게 하느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은 저더러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천박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본인 자식들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시려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더러 언니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오빠랑 본인을 상대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서 인터넷에 올리시는 짓을 하시냐고 하고 신랑은 저더러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합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참 쉽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판단도 제대로 안 됐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이 무섭기까지 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거짓말이나 하고 신랑과 시누이를 상대로 미친 상상이 나는 여자로 취급하셔서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시댁 갔다 온 제 상황을 들은 언니가 결국 저를 끌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전화했지만 딸 자식 그런 식으로 키우시는 거 아니라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결국 전화로 두 분 언성만 높이고 싸우시다가 전화를 끊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신랑 당장 데리고 오시라며 전화까지 하셨지만 신랑은 제 전화, 저희 부모님 전화 다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당연히 제 편에서 저를 믿어주고 계세요. 오히려 엄마는 마음고생 많았다며 다독여 주시는데 답답합니다.
어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그렇게 통화가 끝난 후로 시댁 식구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은 일단은 쉬라고 하셨고 오늘은 연휴인데도 집 분위기가 무겁네요.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 사람이랑 못 살 것 같습니다. 어제 시댁에 불려가서 있었던 상황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릴 정도예요. 화도 나고 답답한 상황에서 여기 다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했던 마음고생들 다 신랑도 시누이도 겪게 해주고 싶습니다. 최종 이혼한 지 좀 되고 정신 차린 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때 그 일이 있고 저는 이혼을 요구했고 정말 이혼까지 가는 것이 무서웠는지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격없이 지내서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 당황스러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어찌나 찌질하던지 댓글들에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저는 두 사람이 아무 사이가 아닐지언정 남편의 대처들에 너무 충격받고 그 사람이 싫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롭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부모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들을 다 녹음했기에 그대로 시부모님께 들려줬습니다. 당연히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셨고 그때부터 시댁에서는 저한테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만은 말아달라 하더니 나중에는 소문내지 말라는 말로 바뀌더군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찌질한지 신우도 끝까지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사과하고 그것이 별일이 아니라 한들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고 소름이 끼쳐서 저는 이 사람과 더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비웃을 만한 일로 이혼하게 된 것 같아서 더 비참하고 아직도 어이가 없지만 또라이들한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래도 소문나는 게 무서웠는지 위자료는 넉넉히 주더라고요. 당분간 아무 생각 안 하고 긴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그동안 위로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입니다. 완전 또라이 남매네요. 누가 목욕할 때 의자를 끌고 와서 얘기를 나누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상상도 안 갈 일이고요. 지네가 생각해도 이상하니 쓰니님을 완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네요. 그 시부모란 사람도 지네 집 욕먹을까봐 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할 분 같고 완전 진짜 쓰레기 집 정신병자 집단에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찔리니 날뛰는 거네. 괴족부 맞았나봐요. 찔리는 거 없는데 날뛸 이유가 뭐야? 남편분 있었던 일 없애려고 난리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글쓰니 힘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